반갑습니다. 김상승 인사드립니다. 리플 계단식으로 떨어질 때 이번엔 진짜 끝났나? 이렇게 속상했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그게 의도된 연출이었다면 어떨까요? 제가 7년간 시장을 분석해온 결과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8월 한 주 동안 미국에서 동시에 벌어진 일들을 보세요. 미국의 예금보험공사라고 할 수 있는 FDIC가 갑자기 5,000개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으로 치면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모든 은행들 암호화폐 사업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선언한 격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리플만 콕 집어서 은행 허가를 연기시켰다고요. 더 이상한 건 이런 호재 속에서 정작 리플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3억 7,500만 달러의 리플을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오늘 영상에서 제가 발견한 이상한 점들을 연결해보면 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리플이 신탁은행 허가를 신청했는데 미국 통화감독청이 심사를 무기 연기했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암호화폐 발행사의 은행 면허 신청은 처음이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건데, 근데 동시에 일어난 일이 더 흥미롭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트래비스 힐 FDIC 직무대행 의장이 나서서 이제 암호화폐 막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5,000개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같은 시기에 SEC가 리플 ETF 심사를 10월로 연기했거든요. 그레이스케일, 21시어즈, 비트와이즈 이런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한꺼번에 대기 상태에 들어간 거죠. 이걸 한국 상황으로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이 신생 금융서비스 카카오뱅크는 잠시 대기라고 하면서 동시에 모든 기존 전통은행들에게 핀테크 사업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걸 부정적으로만 봐야 할까요?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해요. 규제당국이 심사를 연기한다는 건 그만큼 이 기술의 파급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대충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너무 혁신적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하나 더 벌어졌어요. 이렇게 규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는 와중에도 XRP 홀더들은 대규모 수익 실현에 나선 거예요. 무려 3억 7,500만 달러 어치가 매도됐대요. 이게 작년 12월 랠리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해요. 이건 정말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 심리를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호재 나오면 와 이번엔 진짜 다를 거야 하면서 기대하다가 막상 조금 오르기 시작하면 이거 진짜 오르네? 빨리 팔자, 이런 식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리플 지갑의 93%가 여전히 수익 상태라는 거예요. 93%가 수익이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짜 거품장일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손실 상태에서도 더 오를 거야 라고 하면서 팔지 않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있어요. 다들 리플 ETF 승인되면 대박이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ETF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바로 리플의 실용성이에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고 하죠? 맞아요. 그런데 금은 결국 금고에 넣어두고 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개발자들 놀이터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리플은 완전히 달라요. 혹시 해외에 있는 가족한테 돈 보내본 경험 있으세요? 저희 삼촌이 미국에 사시는데 코로나 때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은행에서 송금하니까 수수료만 5만 원, 도착까지 3일이나 걸렸거든요. 근데 리플로 보냈으면 4초 만에 끝이에요. 수수료는 몇십 원 수준이고요. 필리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향에 돈 보낼 때 웨스턴 유니온 같은 업체 쓰면 10%씩 떼가요. 100만 원 보내면 10만 원이 수수료인 거죠. 그런데 리플 쓰는 송금업체들은 1% 미만이에요. 전 세계 해외 송금 시장이 연간 800조 원 규모인데 이 중에서 수수료만 40조 원씩 떼가고 있어요. 이 문제를 리플이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0개가 넘는 은행이 이미 리플넷을 사용하고 있어요. 산탄데르, SBI,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거대 금융기관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입니다. 각국 정부들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 때 리플 레저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정부 차원에서 리플의 기술을 공식 인정했다는 의미거든요. 인터넷 초창기에 이메일이 편지를 대체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했던 것처럼 리플도 지금 그런 전환점에 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해요. 첫 번째로 규제 당국이 관심을 갖는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미국 정부가 5,000개 은행에는 암호화폐 사업을 허용하면서 리플만 따로 심사한다는 건
리플을 그만큼 특별하게 본다는 거거든요. 이 기업은 다른 차원이야 라고 인정하는 격이에요. 두 번째로 실제 사용처가 명확해요. 10월에 리플 ETF 결정이 나오지만 ETF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200개 은행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서 리플은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기술적 검증이 끝났어요. 4초 송금, 1500TPS, 이게 몇 년째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처럼 가스비 폭탄도 없고 이미 완성형 기술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전 세계에서 CBDC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각국 정부들이 디지털 화폐 만들 때 리플 레저 기술 쓴다고 했잖아요. 세계적으로 리플 기술을 공식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리또속 소리 들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2000년대 초 인터넷 주식을 생각해보세요. 당시에도 닷컴 버블이야 하면서 많이 빠졌지만 결국 아마존, 구글 같은 회사들은 살아남아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리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은 시장이 혼란스럽지만 결국 실제로 쓸모있는 기술이 살아남는 게 역사의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시기인 만큼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코인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향성도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들고 있는 송금형 코인이나 밈코인들 많이 있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도 많이 보유하고 계실 텐데 근데 이 코인들 그냥 유명하다고만 해서 오른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시장 흐름 자체를 확 바꿔버린 그야말로 아이콘 같은 존재들이죠. 송금형 코인은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금융기관들과 직접 연결돼 있고요. 글로벌 결제망에 실제로 쓰고 있을 정도로 실사용 기반 수익 모델들을 이미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 스페인 최대 은행 산탄데르 같은 경우엔 송금형 블록체인을 자기네 인프라에 연동해서 수수료는 50% 이상, 전송 시간은 무려 90% 이상 줄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으니까 시티은행, JP모건, 골드만삭스까지 이런 구조를 채택해서 계속 확장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결제 기능을 넘어서 전 세계 송금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꾸려는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밈코인이 그냥 강아지 그림 코인이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바이누 하나만으로 이더리움 전체 거래의 30% 가까이를 차지한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 트래픽이 얼마나 몰렸냐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일시적으로 거래가 지연된다는 공지까지 올릴 정도였어요. 이렇게 갑자기 유동성이 확 몰릴 때 블록체인 전체가 얼마나 튼튼한지 시험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인 셈이죠. 이럴 때마다 진짜가 딱 갈린다고 볼 수 있어요. 겉으론 화려하지만 속은 약한 체인들, 그리고 진짜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문제없이 버텨내는 체인들, 이 차이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2023년 12월 AMA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걸 혼자 다 하려는 모놀리식 구조의 체인은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속도, 보안, 탈중앙성을 나눠서 처리하는 모듈형 구조가 블록체인의 미래다. 쉽게 말해 혼자 모든 걸 하던 구조에서 잘하는 걸 나눠 맞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하나의 자동차 회사가 엔진, 타이어, 유리, 내비게이션까지 전부 직접 만들었잖아요. 느리고 비쌌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를 들어 엔진은 엔진 전문 회사, 타이어는 미쉐린, 내비게이션은 구글맵, 조립은 현대차가 하죠. 그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죠. 블록체인도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 핵심에 있는 구조가 바로 모듈형 블록체인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코인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집중해서 들어야 할 내용일 거예요. 어쩌면 리플이나 시바이누처럼 1000%, 10,000% 상승으로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딱 3분만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리플이 시장에 던진 상징적인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기능보다 구조가 먼저다. 이런 흐름을 가장 먼저 눈치챈 곳이 어딜까요? 바로 대형 금융기관들이에요. JP모건은 모듈형 구조를 활용한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테스트하기도 했고요. 골드만삭스도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GSDEP을 만들면서 모듈형 구조 기반으로 기관용 자산 발행을 실험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행들도 이제 기존 방식은 끝났다고 보고 모듈형 구조로 기술을 옮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리플이 금융권의 이목을 끌었다면 이젠 인프라 코인들이 다음 주자로 나설 차례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진짜 수혜를 받을 인프라 구조 코인을 미리 선점하는 것, 이게 바로 앞으로 10배, 100배 수익을 가져다줄 진짜 전략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리플, 시바이누 같은 성장 가능성 높은 코인들 절대 팔지 마세요.
이건 근육질 베테랑 선수와 같아서 여러분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다음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 있는 영재 선수들을 추가로 영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재 선수들이 바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인프라 모듈형 구조 기반의 신흥 강자들이죠. 이 코인들 아직 덩치는 작지만 잠재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결론은 베테랑 선수는 계속 키우면서 영재 선수는 지금 선점해 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저와 함께해야 할 포트폴리오 전략이에요. 기존 자산도 지키면서 새로운 기회를 미리 선점하고 준비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주목하는 구조를 읽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다음 1000% 1000% 수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보통 기관들은요, 코인을 볼 때 딱 세 가지만 봅니다. 첫째,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둘째, 믿을 만한 파트너가 붙어 있는지. 셋째, 그 안에서 앱이 돌아가고 실사용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기관들은 그 코인을 살아있는 프로젝트라고 부르죠. 실제로 이렇게 수백 배 수익을 낸 대표적인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쉽게 말해서 속도가 엄청 빠른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코인은 거래할 때 몇 초씩 걸리잖아요. 근데 솔라나는 거의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해요. 이런 빠른 속도 덕분에 NFT나 게임, 디파이 같은 분야에서 인기가 폭발했죠. 근데 이 솔라나를 누가 먼저 샀느냐? 바로 월가의 큰 손들이 조용히 먼저 들어와서 선점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로 유명한 앤드리센 호로위츠 같은 미국 대형 벤처 캐피탈들과 전통 금융권 자금들이 솔라나가 커질 걸 예측하고 초반부터 묻어뒀던 거죠. 그렇게 솔라나 가격은 초기 대비해서 수백 배까지 급등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는 이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정말 뚜렷하게 딱 2개의 코인만 남더라고요. 그냥 유행 타는 밈코인? 아니에요. 과거에 올랐던 차트 보고 찍는 감으로 하는 투자? 절대 아니에요. 진짜 기관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돈이 되는 구조를 갖춘 실체 있는 코인만 추리는데 애 좀 먹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골랐냐고요? 첫 번째로 기관 리서치 보고서에 자주 등장하는 코인만 1차로 필터링했고요. 두 번째로 온체인 데이터로 실제 돈이 어디 들어오고 있는지 비정상적으로 자금이 몰리는 곳을 추적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구조나 토큰 배분까지 전부 체크해서 진짜 올라갈 수밖에 없는 2가지 코인을 선정했어요. 그리고 이 2가지 코인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공유해드릴 생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정보를 왜 나한테 그냥 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도 힘든 시절을 경험했고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도 솔라나, 시바이누 이런 코인들이 수천 %씩 오를 때 그냥 지켜만 봤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왜 저게 오르는지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번만큼은 여러분이 저처럼 놓치지 않았으면 해서 이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고요. 제 자그마한 부탁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이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 채널에는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제 개인 번호 010-7685-9854 이렇게 구조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저랑 돈이 되는 구조에 올라탈 코인이니까요. 꼭 구조라고 남겨주시고 제 개인 번호 010-7685-9854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정리한 2가지 코인 중에 1개의 코인 정보와 분석 자료 바로 보내드리고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 후에 나머지 1개 코인도 자료와 함께 추후 일괄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은 그 대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만 부탁드려요. 그게 저희 채널이 성장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분석과 빠른 소식들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